시체 처리하기 아깝다.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아니야, 저거 동물 거야. 아니야, 이거 인간 거야. 아니야, 저건 해삼이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쟤 불사신이야? 뭐야? 꼬셔, 농락해? 이런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좀 지도자가 자신의 갈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이런 시기가 오면은 꼭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죠.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은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름은 라스푸틴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때 있었던 인물로 그러니까 뭐 떠돌이 수도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말이 좋아서 그것도 그렇게 붙인 거고 그냥 사이비 교주? 백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스푸틴이 이 러시아 제국 마지막에 몰락을 앞당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황제 니콜라이 2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영광이었지만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그 시대의 좀 보기 드문 애처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4명 모두 딸이었어요. 근데 아들 좋아하는 거 그때도 참 여전하죠. 근데 이제 황후가 너무 늙었어. 그런데 어찌어찌 겨우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아들, 5째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황태자가 너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거죠. 그 모계 쪽의 질병인 혈우병을 유전적으로 받아서 혈우병을 앓았기 때문에 항상 이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는 근심이었는데 그래도 항상 뭐 이렇게 의사를 불렀지만 별 차도도 없었어요.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게 그때만 해도 혈우병의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달리 뭐 방도가 없었는데 이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로 라스푸틴을 데리고 온 거죠. 어떻게 황태자를 구워 삶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병이 기적처럼 낫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의사들은 뭐 메스 들고 약간 좀 경건한 분위기였다면 이 라스푸틴은 그냥 알 수 없는 아저씨? 근데 뭐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 뭐 휴식을 해. 정말 그때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치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좀 먹혀서 병이 나았나? 아니면 정말 재수가 좋았나? 뭐 아무튼 그렇게 병을 나아서 신임을 얻게 되어서 이제 궁정에서 비선실세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 라스푸틴이 얼만큼 이 궁정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렸냐면은 외교는 물론이고 내정 간섭 그리고 이제 매점 매석까지 이때 이 라스푸틴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던 시기에는 아무리 뭐 능력이 좋고 뭐 내가 뭐 청렴 결백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라스푸틴에게 얼마나 아부와 아첨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라스푸틴이 뭐 니한테 뭐 장관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임명과 파면을 결정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 국민들이 저 새끼 저거 안 되겠다 다 끌어내리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다? 배고프다 빵을 달라 막 이러면서 1917년 2월에 러시아 혁명이 뻥 하고 터진 거죠. 이때 니콜라이 2세는 좀 아직까지도 구체제적인 전제 왕권을 주장하는 인물로 저 새끼들 당장 뭐 다 죽여라 뭐 시위대 다 진압해 라고 군대를 보내는데 그 군대마저도 아니 막 빵 달라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면 되는 거야? 아니 아무리 왕이지만 우리가 왕 얘기 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러시아 혁명은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 니콜라이 2세는 파면을 하고 연금 갇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1918년에 볼셰비키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러면 라스푸틴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라스푸틴은 황제가 죽기 2년 전에 그 남자 귀족의 손에 죽었는데 그 이유가 좀 웃겨요. 뭐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암살을 당했다 이게 아니고 라스푸틴은 좀 어떠한 점이 특별났는데요. 자신의 신체 부위, 그러니까 남자한테만 있어야 하는 그 신체 부위가 아주 그 크기가
대단하고 그리고 아름답기로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자들이 뭐 알아서 기부인들이 와서 뭐 옷을 벗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꼭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이제 이 라스푸틴이 네가 나와 이런 관계를 가지면은 너는 무병장수를 하고 나아가서 영생을 할 것이다. 네,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요즘에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JMS 목사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성폭행을 당한 여신도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바보도 아니고 저 말을 믿어? 저래가지고 지금 뭐 성폭행을 당했다고? 뭐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이만큼 사람들이 좀 무병장수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정말 넘치는구나. 그 옛날에 그 대단한 중국을 통일시킨 진시황제도 계속 말년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느냐 이러니까 막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배 몇 척만 주시고 돈 얼마만 주시면은 제가 저기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먹튀하고 다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시황제가 속았죠. 사기꾼한테 당한 건데 그럼 진시황제가 바보냐?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남자 귀족들이 저 새끼가 우리 부인을 막 꼬셔 농락해 이런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국정농단도 농단이거니와. 그래서 결국에는 1916년 12월 30일에 어떤 파티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케이크와 와인에 독을 넣어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라스푸틴이 그거를 먹다가 역시 라스푸틴이 근데 뭐 지가 예언자고 뭐 수도승이고 이래도 이제 지 미래는 지가 모르는 거지. 아무튼 그거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안 죽고 한 2시간 정도 계속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쟤 불사신이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권총을 빼들어가지고 이제 쏘았다. 그런데도 총알이 비껴갔는지 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 강물에 던져버렸는데 근데 러시아가 춥잖아요. 그래서 얼음 낀 강물에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돼가지고 이제 하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시체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익사 때문으로 이제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좀 대단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시신을 처리한 사람이 라스푸틴의 그 남자에게만 있다는 그 신체 부위를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이거는 시체 처리하기 아깝다.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칼로 잘라가지고 이런 표본통에다가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보존을 하고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된다. 얼마나 이 라스푸틴의 그것이 대단했으면은 너도 나도 아니야 이게 라스푸틴 거야 아니야 이게 진짜 거야 이러면서 무려 3개나 라스푸틴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표본통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니야 저거 동물 거야 아니야 이거 인간 거야 아니야 저건 해삼이야 이런 식으로 막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서로가 자기 거 진짜 거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이 라스푸틴의 그것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연사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러시아를 오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막 그 라스푸틴의 것을 보겠다고 라스푸틴이 그 미친놈이고 개승이고 국정농단했고 이런 거 몰라도 라스푸틴이 그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 그거 좀 보려고 왔다. 이런 관광객은 많은 거지. 웃긴 건 뭐냐면 나중에 라스푸틴의 내가 친딸이에요 라고 주장한 어떤 여자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돌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거는 내 거다 내 아버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는 좀 희한하게도 좀 예언을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한다면 셀 수 없는 눈물이 강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거는 그 당시에 예언가가 아니어도 그 누구가 봐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이 사람 말을 신뢰를 했느냐. 약간 이제 괴승이잖아요. 뭔가 말도 이상하게 하고 뭔가 되게 교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막 말을 하니까 저 사람 말하니까 진짜 믿음이 가고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거죠. 이거 역시 이제 그 전국의 혼란함 속에서 불안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런 괴승이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올리는 인물이 있나요? 아마 여러 명이 있을 것 같은데 역사는 되풀이되고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왜냐? 인간은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안 그래야지 해도 나중에 또 한단 말이야. 그게 인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